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디트로이트 대 미러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디트는 서부 1위인 미네소타 전에서 경기 내내 크게 밀리지 않고 나름 접전을 유도했지만 승리를 챙기진 못했다. 듀런이 리바운드 10개 이상을 잡는 등 제공권 대결에서 밀리지 않았지만 3점 슛 성공률에서 10% 이상 차이난 점이 아쉬웠다. 그래도 커닝햄 부상 이탈 이후 잘해주는 아이비가 다시 한 번 30득점 경기를 했고 보구다노비치가 부상에서 돌아와 20득점을 터뜨렸다. 역대급 연패의 불명예를 벗어난 이후로는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미러키는 지난 목요일 경기에서 클리블랜드에 완패했다. 경기 시작 직전 쿤보의 부상 결장이 있었는데 경기를 2대20으로 시작했고 그 후 별다른 반등을 하지 못했다. 릴라드는 야투 성공률 35%에 그쳤고 미들턴과 비즐리 등 스윙맨 듀오는 시도한 야투 16개 중 14개를 실패했다. 미러키의 승리를 본다. 한 경기를 휴식한 쿤보가 큰 부상이 아니기에 이번 원정에는 복귀할 수 있다. 스튜어트와 듀런 등 피지컬과 사이즈가 좋은 빅맨진을 내세울 디트가 골밑 대결을 걸겠지만 쿤보의 페인트존 침투를 경기 내내 저지할 수는 없다. 릴라드와 미들턴 등 베테랑 올스타들이 부진 탈출을 위해 경기에 집중할 점도 감안해야 한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샬럿 대 필라델피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샬럿은 세난에 이어 필라를 백투백으로 상대한다. 최근 바이아웃 가능성이 높다고 나온 헤이어드가 사실상 전력 외로 취급받고 있기에 안정적인 로테이션을 돌리기 어렵고 타이트한 일정이다. 라멜로 볼이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로지어는 트레이드 가능성이 높고 마크 윌리엄스의 이탈 공백도 크다. 마일스 브리지스를 비롯한 주전 구간이 더 힘을 내야 한다. 필라는 백투백 세트에 엠비드가 결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덴버전 백투백을 소화했던 엠비드기의 출전 시간 관리 속에 나설 수도 있다. 보스턴이 앞서 나가는 상황이지만 아직 동부 컨퍼런스 우승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에 별다른 로드 매니지먼트를 가동하지 않을 수 있다. 필라의 승리를 본다. 엠비드가 설사 결장한다 하더라도 최근 절정의 경기력을 보이는 토바이어스 해리스가 페인트존 득점을 책임질 수 있고 렉시와 베벌리 등 백코트도 건재하다. 샬럿의 홈이긴 하지만 팀 간 전력 차가 크기에 이변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워싱턴 대 샌안토니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워싱턴은 뉴욕 원정에서 선전했지만 승리를 따내진 못했다. 조던 풀이 얻어낸 자유투를 모두 성공하는 등 24득점으로 잘해줬고 모처럼 벤치가 마진을 잘 가져갔는데 타이어스 존스의 야투 난조가 아쉬웠다. 14개의 어시스트와 3스틸 등을 기록하긴 했지만 야투 성공 1개에 그치며 2점으로 부진했기에 주전 구간이 힘을 받지 못했다. 세나는 백투백 세트에서 웬바냐마가 거의 휴식을 취하기에 이 경기에는 쉴 가능성이 높다. 복귀가 유력했던 잭 콜린스도 이번 원정 일정이 끝나야 돌아오기에 높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빅맨 역할이 가능한 소환이 있긴 하지만 데빈 바셀과 존슨 등 스윙맨 자원들이 적극적으로 리바운드에 가담해야 한다. 워싱턴의 승리를 본다. 웬바냐마를 확실하게 관리하는 세난이기에 이 경기에는 소환과 오스만 등의 출전 시간이 길어질 텐데 베글리와 아브디아가 빅맨으로 나설 워싱턴 상대로 제공권의 우위를 가져갈 수 없다. 조던 풀의 야투감이 살아났고 샤맥과 키스퍼트 등 벤치의 지원도 나아진 워싱턴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애틀랜타 대 클리블랜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애틀랜타는 마이애미 원정 이후 돌아와 클리블랜드를 상대한다. 디안드레 헌터가 부상으로 인해 계속 빠지는 최근이긴 하지만 그 외의 선수는 정상적으로 나서기에 백투백이지만 부담은 크지 않다. 디온테 머레이가 좋은 컨디션을 이어가는 최근이기에 트레 영이 에이스다운 활약을 하면 승리를 노릴 수 있다. 클블은 디비전 라이벌인 미러키를 40점 차로 대파했다. 쿤보가 결장하긴 했지만 릴라드와 미들턴, 브룩 로페즈 등 3명의 올스타가 출전한 미러키 상대로 전반에 이미 25점 차로 앞섰고 후반에도 모멘텀을 넘겨주지 않았다. 미첼이 3점 슛 4개 포함 31득점을 올리는 데 걸린 시간이 26분에 불과했고 알렌과 탐슨의 보드 장악도 인상적이었다. 그로 인해 이제 4위 경쟁이 아닌 3위를 맹추격 중이다. 클블의 승리를 본다.
애틀랜타는 카펠라와 오콩우 등이 골밑에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보고다노비치를 제외하면 벤치에서 나와 득점해줄 선수가 부족하다. 식스맨 상을 노리는 카리스 루버트를 비롯해 최근 벤치가 매우 잘해주는 클브리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뉴욕 닉스 대 토론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뉴욕은 4쿼터 막판 맹추격에 나선 워싱턴 상대로 고전했지만 상대의 파울 작전으로 얻어낸 자유투를 안정적으로 성공하며 승리했다. 클리블랜드, 마이애미 등과 치열한 4위 경쟁 중인데 1승을 더하며 밀려나지 않는 모습이다. 야투와 자유투 모두 10개 이상을 성공한 브런슨이 41득점 8어시스트로 맹활약했고 랜들은 결정적인 3점포를 경기 막판 터뜨렸다. 토론토는 시카고 상대로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 마이애미를 완파하고 나선 경기에서 연승을 노렸지만 2점 야투에서 상대에 밀렸다. 그래도 시아캄과 아누노비의 이적으로 인해 확실하게 에이스로 인정받은 스카티 반지가 30득점 포함 3스틸 3블록 6어시스트 등으로 기록지를 풍성하게 채웠고 바렛도 2옵션 역할을 했다. 브루스 브라운은 합류 이후 첫 경기부터 15점 7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앞으로를 기대하게 했다. 뉴욕의 승리를 본다. 빅 트레이드의 당사자 간의 맞대결이기에 친정팀을 상대할 선수들이 더 의욕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승부는 골밑에서 갈릴 텐데 랜들과 하텐슈타인이 높이의 우위를 가져가며 힘을 사수할 뉴욕 쪽으로 기운다. 반지와 퀴클리의 득점을 앞세울 원정팀 상대로 랜들이 매치업 우위를 가져갈 수 있고 브런슨의 지원이 있을 뉴욕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시카고 대 멤피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카고는 토론토 원정에서 승부처를 지배하며 승리했다. 결장이 예상되던 도순무가 벤치에서 나와 백코트 수비에 힘을 보탰고 드로잔과 화이트, 부세비치가 모두 20득점 경기를 했다. 부상으로 빠져있던 윌리엄스도 돌아왔기에 어느덧 마진이 5할 승률 -3까지 올라왔다. 화이트의 성장 속에 라빈을 트레이드 블록에 올렸는데 그 대신 비깅을 한 명 영입하면 다크호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력이다. 멤피스는 미네소타 원정에서 3쿼터까지 5점 차 리드를 기록하며 대열을 잡는 듯 했다. 고베어와의 골밑 대결을 두려워하지 않고 득점을 만든 자렌 잭슨이 36득점을 기록했고 케너드가 3점슛 5개 포함 18득점을 기록했지만 벤치의 열세가 아쉬웠다. 그래도 모란트의 시즌아웃과 베인의 장기간 이탈에도 젊은 선수들이 힘을 내고 있다. 시카고의 승리를 본다. 멤피스는 비움보와 계약이 끝났지만 틸만과 알다마 등이 빅맨으로 나서 골밑 대결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그러나 부세비치가 버티는 홈팀 상대로 센터 대결에서 극도로 밀린다. 라빈이 부상으로 결장할 수도 있지만 윌리엄스가 돌아왔기에 드로잔과 화이트를 지원할 시카고가 우위를 점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